썰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30대 여성이고 얼마 전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와 파혼했습니다. 한때 이 사람이면 평생 함께해도 괜찮겠다고 믿었는데 결국 파혼이라는 결정을 내리고 나니 후련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참 허탈하고 그렇네요. 그래도 이 글을 쓰는 지금 드는 생각은 결혼하지 않고 파혼하기를 정말 잘했다는 겁니다. 끝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끊어낼 수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이라 생각되는지 몰라요. 왜 우리는 사랑에 빠지면 이 사람은 나랑 같은 거야, 서로 다르지만 존중해 줄 거야 라는 근거 없는 믿음을 가지게 될까요? 저 역시 그런 믿음으로 남자친구를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전 남자친구와 결혼을 준비하면서 좋은 사람이라 생각했던 사람의 껍데기 안에 감춰져 있던 속물적인 계산과 이기적인 태도가 어떤 식으로 사람을 숨막히게 만드는지 똑똑히 보게 되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사연은 한 남자의 카드 한 장, 그리고 그 카드로 결제한 가전제품과 자동차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단순히 물건값을 넘어서 사람에 대한 존중, 가족에 대한 태도, 그리고 이 결혼은 절대 하면 안 되겠다는 뼈저린 깨달음이 담겨 있습니다. 살짝 맛보기로 알려드리자면 자기 가족에게는 돈이고 뭐고 한없이 퍼주고 제 가족에게는 1원 한 장도 아까워했어요. 그래서 이런 놈과 결혼하면 분명 후회할 거라는 판단에 과감히 파혼을 결정했습니다. 혹시 지금 결혼을 앞두고 이상한 찜찜함을 느끼고 계신다면 제 이야기가 작은 힌트라도 되길 바랍니다. 그럼 제 이야기 시작할게요. 남자친구와 저는 지인을 통해 소개팅으로 만났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날 그 사람은 조곤조곤 말도 잘하고 적당한 유머가 겸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내내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더라고요. 또 남자로서 이성적인 호감도 갖고요. 남자친구는 직장도 안정적인 편이라 결혼 상대로 만나기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 가족 분위기가 참 좋은 것 같았어요. 이때 제 나이가 적은 편이 아니어서 슬슬 결혼을 생각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 누구를 소개받든 결혼감으로 생각하고 신중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러다 남자친구를 만났는데 너무 괜찮더라고요. 저는 가족 분위기도 참 중요하게 보거든요. 왜 결혼할 남자를 볼 때 그 남자 자체도 중요하지만 주변 환경도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집안 분위기도 중요하게 봤는데 화목했고 부모님과의 사이도 원만해 보였습니다. 거기다 생활력도 좋더라고요. 데이트할 때 알뜰하게 돈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고 오히려 저는 헤프게 돈 쓰는 사람보다 알뜰한 사람이 좋아서 그 점이 마음에 들었어요. 아낀다고 해도 크게 거슬릴 정도도 아니었고요. 처음에는 주로 남자친구가 데이트 비용을 많이 계산했는데 저는 남자한테 다 부담하는 게 싫고 공평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서 나중에는 밥값 같은 건 번갈아 가면서 내는 식으로 데이트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정말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만났고 연애하는 지 막 1년이 지났을 때 결혼을 준비하게 됐어요. 저는 연애하면서 크게 싸우지도 않고 잘 지냈기 때문에 결혼 준비할 때 큰 문제가 없을 거라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문제는 결혼 준비가 구체화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벌어졌어요. 저희는 상견례는 조금 일찍 한 편이에요. 상견례 시기가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보통 중간이나 마무리쯤에 진행되는데 저희는 결혼 준비를 시작하면서 바로 상견례까지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양가 상견례도 무난히 끝났고 예비시댁에서는 혼수 같은 거 안 바라니 따로 해올 것 없다고 했고 그냥 양가 모두 혼수는 생략하자고 하더군요. 그 말씀에 저희 부모님도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동의하셨습니다. 혼수 비용을 아껴서 다른 곳에 쓰면 더 좋으니까
저도 그러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고요. 어쨌거나 여기까지는 정말 완벽했습니다. 뭐 하나 특이점이 없었고 진짜 괜찮았어요. 남들은 결혼 준비하면서 많이들 싸운다는데 우리는 그런 잡음도 없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순탄했거든요. 하지만 어느 순간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기면서 그게 화근이 되어 파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사건의 발단은 남자친구가 제게 카드를 빌려달라고 하면서부터였습니다. 어느 날 남자친구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집이 이번에 이사하는데 엄마가 냉장고 바꾸고 싶다고 하셔. 근데 내 카드 한도가 조금 간당간당하네. 그래서 말인데 카드 좀 빌려줄 수 있을까? 남자친구와 결혼을 준비하고 나서 예비 시댁의 이사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넘겼는데 남자친구가 이사할 때 가전제품을 새로 사야 할 것 같은데 자식으로서 보태고 싶은데 결혼 준비한다고 현금이 다 들어간 상황이고 카드도 한도가 다 차서 구매할 방법이 없다고 했고 대신 제 카드를 빌려주면 안 되냐고 했습니다. 우선 제 카드로 결제하고 본인이 갚겠다고 하길래 알겠다고 했습니다. 뭐 남들은 결혼도 하기 전에 돈 거래를 왜 하냐고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상관없었어요. 어차피 결혼할 사이이고 월급 받으면 같이 관리할 텐데 그럼 남자친구 돈이 제 돈이고 제 돈이 남자친구 돈이라 생각했습니다. 더구나 결제하고 저보고 갚으라는 것도 아니고 카드만 빌려주면 본인이 갚겠다는데 문제될 거는 없잖아요. 남자친구가 떼어먹을 사람도 아니고 믿었기 때문에 흔쾌히 알았다고 했죠. 거기다 남자친구가 그러더군요. 예비시댁에는 제가 사드리는 걸로 이야기하겠다고요. 그럼 결혼하기 전에 톡톡히 점수 따는 거라고 했습니다. 뭐 갚는 건 남자친구가 갚고 저는 그저 카드만 빌려주는 건데 예비 시부모님께 그렇게 이야기하면 줘야 나쁠 거 없으니까 알았다고 했어요. 그렇게 저는 제 카드를 빌려줬고 남자친구는 이사갈 집에 드릴 전자제품을 구매했어요. 김치 냉장고, TV, 세탁기, 건조기까지. 총액은 약 720만 원 정도 됐습니다. 며칠 뒤 남자친구랑 같이 식사하게 됐는데 그때 남자친구의 친구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남자친구는 친구와 통화하면서 최근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 나눴는데 부모님 이사하면서 여자친구가 가전제품을 싹 바꿔드렸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나중에 통화 끝내고 그런 이야기는 뭐하러 하냐고 내가 사드린 것도 아니고 카드만 내 것으로 결제한 건데 뭐하러 그렇게 이야기했냐고 했더니 그냥 제 위신 세워주고 싶어서 그랬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친구가 세상에 그런 예비 신부가 어디 있냐면서 여자친구 진짜 착하다고 엄청 부러워했대요. 저는 제가 해드린 것도 아닌데 거짓말해서 마음이 조금 그랬지만 남자친구는 제 위신도 세워주고 겸사겸사 친구들이 자신을 부러워하는 것도 즐기고 좋지 않냐고 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런 거짓말을 뭐하러 하나 싶고 내키지 않았지만 남자친구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니까 그러려니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고 넘겼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남자친구는 2달 동안 카드값을 잘 갚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나 몰라라 하기 시작하더군요. 너는 왜 이번 달 카드값 안 보내? 저번 달에도 안 보내서 내가 냈잖아. 미안해. 저번 달에는 돈이 부족해서 그랬는데 이번에는 내가 꼭 보내줄게. 뭐? 카드 결제일은 월급 전이잖아. 또 나더러 내라고? 어쩔 수 없잖아. 지금 당장 못 주는데 우선 급한 대로 네가 해결하고 월급 타면 내가 바로 줄게. 너 저번에도 그렇게 말해놓고 결국 안 줬잖아. 말했잖아. 그때는 상황이 어쩔 수 없이 흘러가서 그런 거잖아. 생각지도 못한 변수 때문에 그런 건데 뭘 그렇게까지 화를 내고 그래. 진짜 너무하네. 뭐? 내가 너무하다고? 남자친구가 다달이 잘 갚겠다고 해놓고는 돈이 부족하다고 저더러 대신 내주면
월급 타서 갚겠다고 하길래 하는 수 없이 제가 해결했어요. 그런데 월급 타고 나서 아무런 말이 없더라고요. 저는 어련히 알아서 주겠지 생각하고 먼저 말 안 하고 기다렸거든요. 그런데 계속 모른 척 아무렇지 않길래 어이가 없던 차였습니다. 심지어 또 결제일이 돌아오는데 돈을 안 보내줘서 한 소리 하며 눈치 줬더니 또 같은 소리를 해대서 기분이 확 상했어요. 그래서 저번에도 그렇게 말해놓고 또 그 소리냐고, 이번에도 나 몰라라 하면 어쩔 거냐고 했더니 마지막에는 남자친구가 서운하다는 투로 말했습니다. 내가 뭐 떼어먹는데? 상황이 안 되니까 한 번만 더 도와달라는 거 아니야. 솔직히 내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너무 치사한 거 아니야? 아니 내가 남도 아니고 곧 남편 될 사람인데 대신 내주면 좀 어때? 우리가 돈 때문에 이렇게 싸울 사이는 아니잖아. 진짜 서운하다. 남자친구는 진짜 갚을 거라고 했지만 저는 도통 그 말을 믿기 어려웠습니다. 물론 저도 남자친구를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미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여놓고 또다시 믿어달라고 하면 믿어지시나요? 저는 먼저 약속을 어긴 잘못이 있기 때문에 못 믿겠다고 했고, 이런 날 원망할 게 아니라 믿음을 주지 못한 스스로를 탓해야 하지 않냐고 했어요. 그러자 남자친구는 결혼 준비하고 개인적인 비용으로 이런저런 돈이 나가다 보니까 여유가 없어서 그런 거지 정말 떼어먹을 생각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살짝 서운한 투로 어차피 결혼할 건데 우리 사이에 꼭 이렇게 내 돈, 네 돈 따져야 하냐고. 솔직히 며느리로서 돈 조금 내주는 게 뭐가 어렵냐고 궁시렁거리더라고요. 남자친구가 제 카드로 결제만 하고 갚는 건 본인이 갚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제 위신 세워준다고 시부모님께는 제가 사드리는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남자친구는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거짓된 말로 점수 따는 것보다 실제로 얼마 보태서 점수 따는 게 스스로한테도 떳떳하지 않냐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저는 너무도 어이가 없었어요. 아니 제가 먼저 그렇게 거짓말하라고 등 떠민 것도 아니고 본인이 마음대로 생각해서 저질러 버린 건데 그걸로 저한테 뭐라고 하니까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는 남자친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라고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날 생각해 주고자 그렇게 이야기한 건 이해하지만 그래도 거짓말은 거짓말이고 내가 원해서 그렇게 말하라고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나랑 상의한 다음에 이야기한 것도 아닌데 왜 그 책임을 내가 져야 하냐고 했습니다. 멋대로 생각하고 사고친 사람이 알아서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죠. 그러자 남자친구는 더 이상 대꾸하지 못하고 알겠다면서 다음 달에 2달치를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서운하게 생각할 사람이 누군데 제 앞에서 주름 잡다가 듣고 보니 제 말이 다 맞는 말이라 더는 뭐라고 못하고 순순히 인정했습니다. 저는 이 일이 있고 나서 남자친구를 조금 다시 봤어요. 연애 때는 전혀 본 적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런 면도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되었죠. 남자친구는 꼭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했고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믿어줬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월급날이 되자 남자친구는 정말 2달치 금액을 보내줬고 그렇게 저의 약속을 지켰어요. 그 다음부터는 안 어기고 카드값을 잘 갚아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뒤로 남자친구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저희 아빠에게 큰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결혼 준비로 남자친구와 여기저기 알아보고 다니다가 늦게 식사를 하게 됐는데 엄마에게 전화가 한 통 걸려왔어요. 그리고 엄마에게 아빠의 사고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크게 놀라셨는지 말을 횡설수설하셨고 얼른 아빠가 있는 병원으로 가봐야 할 것 같다고 하셨어요. 목소리만 들어도 엄마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하긴 저도 그 말을 듣고 진짜 깜짝 놀라서 뒤로 자빠질 뻔했으니 엄마는 더 하셨겠죠. 아무튼 저는 얼른 집으로 향했고 엄마를 모시고 아빠가 계신 병원으로 함께 이동했습니다. 가면서 엄마에게 대충 어떻게 된 일인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엄마는 집에서 드라마를 보던 중이셨는데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고 받아보니 병원이라고 하더래요. 그러면서 아빠가 차 사고로 병원에 실려왔으니 보호자분이 빨리 와야 한다고 했답니다. 자세한 건 이야기하지 않고 그렇게만 이야기를 해서 엄마도 어쩌다 사고가 난 건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하셨어요. 가봐야 알 것 같다고 하셨고 아빠의 상태도 어떤지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상태라 많이 불안해하셨습니다. 엄마가 많이 놀라시긴 하더라고요. 어찌할 바를 몰라서 제게 전화로 이 사실을 전하며 같이 병원으로 가자고 하셨고 얼굴을 보니 걱정스러운 반, 당황스러운 반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황급히 차를 몰아 엄마와 함께 아빠가 계신 곳으로 향했어요. 병원에 도착해 보니 목에 깁스를 착용하고 침대에 누워있는 아빠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랑 저는 너무 놀라서 아빠의 상태를 살피며 간호사를 통해 어떻게 된 일인지 자초지정을 들을 수 있었어요. 아빠는 운행 중인 차의 고장으로 다른 차와 부딪히게 되었고 불행 중 다행으로 상대방 운전자와 아빠 모두 생명에 큰 지장 없이 다박상과 골절만 있는 상태라고 했어요. 엄마와 저는 놀란 마음을 쓸어내리며 속으로 감사합니다만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혹시라도 아빠한테 큰 사고가 난 건 아닐까 정말 아찔했거든요. 다행히 눈으로만 봐도 아빠의 상태는 그리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다행이죠.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는데 하늘이 도와주신 건지 아빠와 상대방 운전자 모두 무사했으니까요. 아빠는 사고 당시 크게 놀라셨고 병원에 도착해서 긴장이 풀리다 보니까 살짝 잠이 드신 상태였어요. 그러나 몸의 골절이 심해서 이런저런 처치하느라 아빠 대신 병원 측에서 엄마에게 전화를 한 거였죠. 나중에 잠에서 깨어난 아빠는 사고 당시의 상황을 저희에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사고의 원인은 아빠의 차였습니다. 저희 아빠가 몰고 다니셨던 차는 흰색 승용차였는데 이 차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장만하신 차였어요. 그리고 제가 다 커서 30대가 되었을 때까지 아빠는 그 차를 몰고 다니셨습니다. 차가 너무 오래돼서 엄마랑 저는 몇 번이고 바꾸라고 했지만 아빠는 정든 차를 어떻게 바꾸냐고 아직 이렇게 잘 나가는데 뭐하러 바꾸냐면서 계속해서 그 차를 몰고 다니셨어요. 저희 아빠는 정든 물건을 쉽사리 버리지 못하는 분이셨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차가 오래되어 장고장이 많아졌고 아빠는 조금만 손 보면 다시 멀쩡한데 뭐하러 바꾸냐면서 계속해서 고장나면 고치고 또 고치기를 반복하셨어요. 그러다가 결국 사고가 나게 된 거죠. 그대로 차가 고장나서 수리받고 한동안 잘 타고 다니다가 운행 중에 차에 이상이 생겨서 사고로 이어진 겁니다. 엄마는 그러게 진작 바꿨으면 이런 사고도 안 나고 얼마나 좋았냐고 속상한 마음에 아빠를 나무라셨어요. 그렇게 아빠는 큰 사고에도 불구하고 생명에 큰 지장 없이 병원 치료를 마치셨고 집으로 돌아와 회복에 집중하며 차 사고를 수습하셨습니다. 한편 엄마는 아빠의 몸이 다 회복되면 차가 있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큰일이라고 걱정하셨어요. 아빠는 일적으로 차가 꼭 필요한 상태였고 새 차를 사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께서는 결혼 준비할 때 보태라고 가지고 계신 돈을 많이 보태주셨거든요. 돈이 이미 들어간 상태라 뺄 수도 없는 상황이고 참 난처하더라고요. 엄마는 그냥 적당한 금액의 중고차로 알아본다고 하셨지만 저는 안 된다고 반대했습니다. 안 그래도 차가 오래돼서 사고 난 건데 또 중고차를 타시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물론 중고차라도 적당한 걸로 구매하면 되지만 부모님께서 가지고 계신 돈의 액수가 크지 않아서 괜찮은 차를 구매하기 힘든 상황이었어요. 가지고 계신 금액에 맞추려면 조금 연식이 된 차로 구매해야 했습니다. 저는 혹시라도 또 차에 문제가 생겨서 아빠가 다치지 않으실까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하다가 그냥 새 차로 장만해 드려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엄마, 그러지 말고 그냥 내가 아파트 한 대 사줄게. 뭐? 네가 무슨 돈이 있어서 결혼 준비한다고 그리로 다 들어갔잖아. 아니야, 돈 나올 때 있어. 그러니까 중고로 살 생각하지 마. 혹시라도 또 문제 생기면 어떡해. 불안해서 중고차는 도저히 안 되겠어. 엄마는 돈도 없을 텐데 어떻게 새 차를 사드릴 거냐. 괜히 무리하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셨지만 저는 아니라고. 돈 나올 때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결혼 준비 비용이 줄어서 남는 돈 있다고, 그걸로 차 사드릴 수 있다고 엄마를 안심시켰습니다. 사실 그런 건 전혀 아니지만 엄마가 걱정하시니까 대충 둘러대며 거짓말한 거였어요. 저를 위해 가지고 계신 여윳돈 다 보태주셨는데 자식으로서 나 몰라라 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래서 대출이라도 받거나 주변에 돈이라도 빌려서 사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대출을 알아보게 됐어요. 그런데 신혼집 장만한다고 대출받은 것 때문에 원하는 만큼 다 대출받기는 어려웠고 몇백 정도 부족했지만 그래도 하는 수 없으니까 되는 대로 대출받고 나머지는 남자친구의 카드로 결제하면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제 카드는 한도 문제로 결제하기 어려운 상태였어요. 친한 친구가 몇 달 뒤에 적금 타면 돈을 빌려줄 수 있다고 했는데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어서 남자친구에게 이야기해서 도움을 받고자 했어요. 이때 남자친구가 새로 카드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급한 대로 남자친구에게 도움을 청하고자 이야기를 꺼내며 카드 좀 빌려달라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저기 말이야. 아빠 몸 회복되면 차를 사야 하는데 내가 사드리기로 했어. 그래서 당장 현금이 조금 부족해서 그러는데 나머지는 네 카드로 결제하면 안 될까? 친구가 돈 빌려주기로 했는데 그게 시간이 조금 걸려서. 친구한테 돈 받으면 카드값 처리할게. 대출까지 받았는데 딱 500이 부족한 상황이거든. 저는 자초지정을 설명하며 남자친구에게 카드 좀 빌려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의 반응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정반대였습니다. 저번에 제가 빌려줬듯이 남자친구도 얼마든지 빌려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남자친구 보고 대신 갚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카드만 빌려달라는 건데 남자친구는 왜 그래야 하냐면서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뭐? 아니, 그걸 왜 내 카드로 결제해? 상황 설명했잖아. 돈이 조금 부족해서 그런다고. 급한 대로 네 카드로 결제하고 나중에 다 줄게. 아, 싫어. 차는 무슨 차야. 네 아버지 아직 회복도 다 안 되셨잖아. 그리고 그냥 중고로 사면 되지 뭘 새 차로 뽑으려고 그래. 다행히 회복 속도가 빠르신 편이고 지금도 운전은 가능하셔. 거기다 오래된 차 타고 다니시다가 사고 당하셨는데 중고로 사라고? 이왕 해드리는 거 새 차로 뽑아드리면 좋잖아. 어떻게 말을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어? 남자친구한테 정말 서운했습니다. 우리 아빠가 어떻게 다친 건지 뻔히 알면서 뭐하러 새 차 뽑아드리냐고, 모든 형편에 맞게 하는 거지 뭐하러 무리하면서까지 좋은 거로 해드리냐고 그냥 중고로 하나 뽑아드리라고 했어요. 본인도 제게 시댁 이사할 때 가전제품 사게 카드 빌려달라고 말했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건 아주 어이없는 말이라도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기분이 참 나빴습니다. 솔직히 따지고 보면 가전제품으로 들어간 돈이 더 커요. 저는 700만 원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 긁겠다는 건데 이걸 이해 못 해주더라고요. 자기가 카드 빌려달라고 말하는 건 되고 나는 안 되는가? 어이없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가 카드 빌려달라고 할 때 뭐하러 새 걸로 사드리냐, 그냥 적당한 거로 중고로 사드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는 저와 다르게 반응하니까 진짜 너무한다 싶더라고요. 무엇보다 결정적으로 실망한 건 그 뒤의 말입니다. 아니, 다른데 어디 빌릴 곳 없어? 주변 아는 사람도 많은데 이야기해서 빌리면 되잖아. 왜 내 카드로 네 아버지 차를 사야 해? 그리고 지금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 이런 식이면 안 되지 않아? 뭐? 너 진짜 어이없다. 나한테 카드 빌려서 가전제품 사놓고 그런 말을 해?
남자친구의 말에 기분이 팍 상할 대로 상한 저는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하냐고 화를 내며 따졌습니다. 나는 네 앞에서 단 한 번도 너희 엄마 아빠라고 말한 적 없고 꼬박꼬박 존칭 써서 어머님 아버님이라고 하는데 너는 왜 말끝마다 네 아빠라고 하냐고. 나이만 먹었지 개념은 밥 말아 먹은 거냐고 했어요. 또 결혼 전에 가전제품 산다고 카드 빌려간 사람 누구냐고. 너도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왜 나는 큰 잘못 저지른 사람처럼 반응하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잠시 아차 하면서 당황해 하다가 이내 그때랑 지금은 상황이 다르지 않냐고 하더라고요. 그때랑 지금은 상황이 다르지. 나는 제법 큰 돈이니까 어디 빌리게도 뭐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네 카드 사용한 거고 너는 이 정도 금액이면 충분히 다른 곳에서 빌리면 되잖아. 그리고 내가 너한테 카드 빌린 후로 느낀 게 하나 있는데 아무리 부부될 사이라고 해도 돈 거래는 하면 안 될 것 같더라. 잊었어? 돈 때문에 우리 싸운 거? 혹시나 또 그러면 어떡해. 난 너랑 싸우기 싫어. 저랑 싸우기 싫다는 핑계로 남자친구는 카드를 빌려주기 싫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랑 지금이랑 다를 게 뭔지 이해가 안 됐지만 남자친구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려가며 계속해서 저를 자극했어요. 진짜 이렇게 이기적이고 제 가족만 생각하는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알았더라면 결코 결혼까지 생각하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정신이 번쩍 들면서 확신했습니다. 이런 놈과 결혼은 무슨 얼어 죽을, 당장 파혼해야겠다고요. 아빠가 차 사고를 당하시면서 결혼 전에 이게 무슨 일인가, 좋은 일 앞두고 우리 가족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 속상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니 안 좋은 일이 아니더라고요. 물론 아빠가 다치신 건 속상한 일이지만 그래도 사고에 비하면 크게 다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전화위복이라고 저는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순간을 맞닥뜨린 거죠. 결혼 전에 이런 인간일 걸 알게 된 게 천만다행이지 만약 결혼해서 알았으면 얼마나 더 골치 아팠겠어요. 아빠의 사고 덕에 남자친구가 고작 이런 놈이라는 걸 알게 될 수 있어서 다행이라 생각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치사하고 이기적인 놈과 미래를 약속했다는 게 너무도 치욕스럽고 짜증나서 얼른 파혼하기로 결심했어요. 더 이상 얼굴 마주보고 이야기하는 것도 싫어서 알겠다며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그냥 그 말만 남긴 다음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러고는 그날 저녁 남자친구에게 삐졌냐는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대꾸할 가치도 없고 짜증나서 그냥 읽고 씹었는데 남자친구는 뭐 이런 일로 삐지냐고 또 문자를 보내더니 급기야는 저를 달래줄 생각도 없는지 더 이상 어떠한 연락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괘씸하더라고요. 물론 남자친구가 풀어준다고 해도 넘어갈 생각은 없었습니다. 이미 파혼하기로 마음먹었고 결혼하기 전에도 이렇게 이기적인데 결혼해서는 얼마나 더 이기적으로 굴겠어요. 제 가족만 챙기기 급급해질 텐데 그 꼬락서니를 어떻게 보고 살라고요. 그렇게 그날 밤 자려고 딱 누웠는데 도무지 분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생각할수록 너무도 괘씸했어요. 그냥 쉽게 파혼을 고하기에는 분이 안 풀릴 것 같았습니다. 왜 시댁에 쓰는 건 당연하고 친정에 쓰는 건 안 된다면서 화를 내는 거지? 왜 내 카드는 시댁에 써도 되고 자기 카드는 안 되는 거냐고.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 파혼하자고 말하고 제 카드로 긁은 돈 현금으로 토해내라고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쉽게 정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단순하게 말로 파혼하자고 해서 남자친구가 반성할 것 같지도 않고 제 분도 안 풀리니까 복수하면서 파혼할 방법은 없을까 머리를 굴리게 됐어요. 그러다 순간적으로 아주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사실 저는 남자친구의 카드 정보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고 있냐고요? 결혼 준비한다고 이것저것 공유하면서 스마트폰에 있는 앱도 공유했고 비밀번호도 공유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남자친구 카드로 부분 결제하려고 했는데
이왕 하는 거 통 크게 저질러 버리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마침 남자친구의 카드로 제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결혼 준비하면서 결제할 내역이 있었는데 남자친구가 이걸로 결제하라면서 제게 건네줬습니다. 본인은 시간이 안 나서 제가 직접 방문해서 결제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었는데 꽤 크게 결제할 거라 한도가 큰 카드였습니다. 그냥 말 안 하고 이걸로 확 긁으면 될 것 같더라고요. 저는 지갑 안쪽에 잘 넣어둔 남자친구의 카드를 꺼내며 그날 밤 엄청난 복수를 계획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저는 즉시 아빠를 모시고 차량 매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국산 준중형차 한 대를 남자친구의 카드로 계약했어요. 심지어 보험까지 다 처리하고 차량 등록은 아빠 이름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남자친구한테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카드 결제 내역이 문자로 갔으니 확인하고 놀라서 전화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전화를 받지 않고 다 무시했어요. 그러자 문자로 이게 뭐냐면서 얼른 연락 좀 달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문자에 답도 안 하고 피말라 죽어보라는 심정으로 계속해서 무시했습니다. 그러고서 그날 밤 남자친구 집 근처로 찾아가서 할 말이 있으니 나오라고 했어요. 하루 종일 제 연락을 기다렸는지 전화를 하자마자 몇 번의 신호음 끝에 황급히 전화를 받더군요. 남자친구는 나오라는 말에 알겠다면서 기다리라고 했고 서둘러 제가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그러고는 다짜고짜 그 문자 뭐냐면서 대체 뭘 산 거냐고 묻길래 아무렇지 않은 듯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 그거 우리 아빠 차. 너도 우리 집에 미리 점수 따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카드로 결제했어. 제 말을 들은 남자친구는 순간적으로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사실이 아닐 거라고 이건 거짓말이라는 표정으로 정말 자신의 카드로 결제한 거냐고 재차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하자 남자친구는 버럭 화를 냈어요. 뭐? 너 미쳤어? 그걸 왜 카드로 긁어? 그것도 허락 없이. 내가 말했지 분명히 안 된다고. 너 이거 절도야. 알아? 당장 가서 취소해. 당장! 남자친구는 버럭 화를 내다가 차오르는 분노를 어찌할 줄 몰라 하며 똥마려운 강아지 마냥 제 주변을 왔다 갔다 하다가 허공에 대고 주먹을 막 휘두르며 화를 냈고 이내 제게 와서는 좋은 말할 때 당장 취소하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카드를 허락 없이 긁은 거라 이건 절도죄며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지만 내일 당장 취소하면 신고까지는 안 할 테니 날 밝으면 바로 취소하라고 했습니다. 본인이 마지막으로 경고하는 거라면서요? 그래서 저는 싫다고 했어요. 그깟 경고 필요 없고 신고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다고 나는 뭐 가만히 있을 것 같냐고. 네가 신고하면 나도 같이 신고할 거라고 했어요. 마음대로 해. 신고한다고 하면 누가 무서워할 줄 알고? 뭐? 너 아주 막 나가자는 거야? 절도죄가 얼마나 큰지 몰라서 이래? 나 장난으로 하는 말 아니야. 너 정말 크게 잘못될 수 있어. 그래? 그럼 어디 한번 같이 잘못돼보자. 나도 경찰에 김치냉장고, TV 등등 가전제품 긁은 영수증 같이 보여줄게. 누가 먼저 남의 카드로 결제했는지 한번 따져보자고. 야, 그건 네 허락받고 긁은 거잖아. 증거 있어? 내 허락받고 긁었다는 증거 있냐고. 사실 저는 이 허점을 노리고 남자친구의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제가 카드를 긁었을 때 신고한다고 나올 줄 예상했거든요. 그렇다면 저도 반박할 준비를 해야 하잖아요. 생각해보니 남자친구는 시댁집에 드릴 가전제품을 살 때 직접 만나서 저한테 말로 카드 긁어도 되냐고 허락받았고 그 사안에 관하여 문자를 주고받거나 통화한 게 없기 때문에 증거될 만한 게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언제 허락받았냐고 증거가 없는데 무슨 소리냐고 오리발 내밀면 끝이란 소리죠. 나중에 가서 남자친구가 내 카드를 긁길래 결혼할 사이고 곧 가족 될 거니까 나도 그래도 되는 줄 알고 긁은 거라고 주장하면 되니까요. 제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자
남자친구는 뒤통수를 한 대 맞은 표정을 지으면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냐고 소름 끼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가 그렇게 생각할 거 없다. 나는 이기적으로 구는 네 행동에 더 소름 끼쳤다고 했어요. 나는 네가 도움 청했을 때 언제든지 응해줬는데 너는 어떻게 조금도 고민도 없이 단칼에 거절할 수 있냐고. 너한테 정말 실망했고 이렇게 찌질하고 이기적인 놈인 줄 모르고 속아서 결혼할 뻔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찌질하고 이기적인 놈이란 말에 발끈하더라고요. 뭐? 찌질하고 이기적인 놈? 야, 너 지금 말 다 했어? 내가 뭘 찌질하고 이기적인데? 그러면 아니야? 너는 되고 나는 안 된다는 생각이 이기적인 거 아니니? 결혼하면 한 가족 될 거라고 이야기해놓고 우리 가족은 나 몰라라. 네 가족만 챙기는 게 얼마나 찌질하고 이기적인 행동인데? 야, 몇 번을 말해. 나는 너한테 허락받고 긁은 거잖아. 글쎄, 나는 모르겠는데. 나는 취소할 생각 없으니까 신고하려면 마음대로 해. 어디 한번 진흙탕 싸움 해보자고. 너 진짜 왜 이래? 나랑 끝까지 가보고 싶어서 이러는 거야? 이러다 결혼이고 뭐고 다 끝이야. 그래도 괜찮겠어? 결혼은 무슨 결혼? 난 이미 너랑 파혼하기로 마음 먹었어. 찌질하고 이기적인 놈을 뭘 믿고 결혼을 하니? 우리 파혼해. 저는 남자친구에게 파혼 선언을 하고 그대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로도 정말 파혼할 거냐? 용서 구하고 카드 결제 취소하면 다시 받아줄 테니 생각 잘해라. 마지막 경고다. 어쩌고 저쩌고 했지만 저는 싹 다 무응답으로 무시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남자친구의 엄마로부터 연락이 왔고 남자친구에게 상황을 전해들었는지 전화로 막 따져댔습니다. 결혼 전부터 뻔뻔하게 동의도 없이 남자 카드 쓰고 그러면 어쩌냐고. 이렇게 막대 먹은 사람인 줄 알았으면 결혼 허락 절대 안 했을 거라고 적반하장으로 나오길래 저야말로 같은 생각이다. 이런 개념 없는 집안일 줄 알았으면 결혼할 생각 애초에 하지도 않았을 거라고 했어요. 저한테는 그딴 찌질하고 이기적인 놈은 어울리지 않으니 그대로 파혼 진행하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음대로 카드 긁고 어디서 파혼하자는 소리를 입에 올리냐고 이사할 때 가전제품 사줘서 능력 있고 예의 바른 며느리를 얻게 생겼다고 좋아했는데 이런 면이 있을 줄은 몰랐다면서 깜짝 속았고 완전 난리치더니 나중에는 사기 결혼까지 운운했어요. 또 카드 결제한 거 빨리 취소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조치할 테니 알아서 하라고 하길래 마음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아무렇지 않게 대답하고 별로 동요하지 않으니까 남자친구의 엄마는 열이 바짝 올라서 더 난리쳤어요. 그래서 통화 내용 다 녹음하고 있고 나중에 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제야 주춤하더니 뭐라고 혼자 성질내고는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와 서로 며칠간 연락을 끊었다가 카드 고지서가 나오고 나서야 제게 연락을 해왔어요.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 거니까 카드값 모조리 다 해결하면 법적으로 문제 삼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마지막이라는 말에 솔직히 순간적으로 겁도 났습니다. 하지만 내가 정말 잘못한 일인가? 몇 번을 생각해도 제 잘못이라고는 이기적인 남자친구에게 복수하고자 똑같이 행동한 것밖에 없어요. 형사처벌을 받을까 두려웠으면 애초에 시작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남자친구가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 전에 내가 먼저 선수를 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음 날 바로 변호사를 선임했고 지금까지의 카드 사용 내역과 구매 영수증, 결혼 준비 당시 상황 등을 서류로 모두 정리해서 들고 갔습니다. 변호사님의 반응은 단호했어요. 남자친구 카드로 차량 결제한 것은 형식상 명의 도용 가능성이 있지만 쌍방간 카드 공유 상태였는가와 결혼을 전제로 한 공동생활 준비였는가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하더라도 결혼을 전제로 한 공동 소비, 상대방의 묵인된 사용으로 맞고소가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가전제품 구매권을 봤을 때 상대방은 제 명의로 수백만 원을 소비했고 그에 대한 명확한 동의서나 허락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는 상황이니까 오히려 제가 피해자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소송은 증거 싸움이니까요.
그렇다고 좋아할 수만은 없는 게 소송은 정말 말 그대로 진흙탕 싸움이라 시간이며 돈이며 많은 것들이 들어가는 만큼 질기고 지루한 싸움이라고 했어요. 법적으로 둘 다 애매한 상황이라 되도록 형사 고소 없이 합의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하더군요. 어차피 제가 가만히 있는다고 남자친구도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고 소송하면 둘 다 피곤해지는 건 마찬가지인데 질질 끌어봤자 좋을 게 없어서 여러 가지를 고려한 끝에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정식으로 파혼 통보 및 정산을 요청했어요. 그리고 상호 명의 무단 사용권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면제 조건 합의를 담은 문서를 남자친구에게 보냈습니다. 서류 속의 내용에는 결혼을 전제로 한 소비였으므로 명의 도용으로 보기 어렵다. 본인이 먼저 내 명의로 시댁 가전제품 구매를 진행한 점이 명백하다. 향후 추가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 차량 결제권 포함 서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자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파혼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는 하지 않을 테니 결제된 가전제품 일부는 반환하거나 혹은 정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며칠 후 남자친구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남자친구의 목소리는 한풀 꺾여 있었습니다. 그렇게 뻔뻔하고 당당하게 화를 내면서 이기적으로 굴 때는 언제고 서류를 보내니까 전혀 다른 목소리로 꼬리 내리고 그렇게 하자고 하더라고요. 어쩌면 남자친구도 저와 같이 변호사를 통해 알아봤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제 카드를 사용한 게 맞고 그 부분에 관하여 명확한 증거가 없으니까 변호사 측에서 어렵다, 합의가 최선이라고 했겠죠. 그래서 제 뜻에 순순히 따르겠다고 한 걸지도 모릅니다. 남자친구도 정확히 이길지 질지 알 수 없는 싸움에 시간 낭비, 돈 낭비하기 싫을 테니까요. 그래, 알았어. 네 뜻대로 합의할게.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끝내자. 우리 엄마도 힘들어하시고 나도 이래저래 곤란해져. 네 카드고 사용한 금액은 빠른 시일 안에 해결할게. 남자친구가 순순히 따라주지 않으면 어쩌나 살짝 걱정했는데 생각했던 것처럼 힘든 싸움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참 다행이죠? 그렇게 우리는 변호사 입회하에 파혼 합의서를 체결했어요. 합의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양측은 혼인을 하지 않으며 파혼에 대해 상호간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 예비신부 명의로 구매된 가전제품은 해당 시댁에서 사용하나 금액은 전액 상환한다. 차량은 명의자의 소유로 유지되며 해당 카드 결제에 대해 더 이상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고 파혼의 빌미를 제공하였으니 보상 목적으로 차량 금액의 일부를 책임진다. 추후 이와 관련된 공개 언급 및 명예훼손성 발언 금지한다 입니다. 남자친구는 제가 제시한 합의 조건을 순순히 따라줬어요. 다른 걸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제가 제시한 그대로 합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 내용으로 우리는 합의했고 미래를 약속했던 우리 사이는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파혼하고 나니 약간의 위약금이 있었지만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었어요. 또 위약금 모두 남자친구네 쪽에서 해결했고요. 그렇게 정리할 거 다 정리하니까 어느 정도 목돈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그걸로 남자친구의 카드값을 해결했고 차량 금액 중 일부를 남자친구에게 양도했어요. 모든 걸 해결하고 다 정리하고 나니 시원한 사이다를 마신 듯 후련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헛헛했지만 그래도 잘 끝났으니 만족해하고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남자친구에게 사이다 같은 복수를 한 게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그중에서 진짜 사이다는 제가 무너지지 않고 제 인생을 지켜낸 것입니다. 사랑이든 결혼이든 법이든 감정이든 저는 모든 걸 다 지켜냈다고 생각해요.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한 선택을 했다는 게 진짜 승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한 번의 결제가 제 인생을 살렸어요. 결혼은 종이 한 장으로 이루어지지만 그 한 장 뒤에 뒤따라오는 수많은 날들의 무게는 그 종이보다 훨씬 무겁고 치명적입니다. 돈은 도구일 뿐이지만 그 돈을 어디에 누구에게 어떻게 쓰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진심이 보입니다. 내 가족은 무조건 챙기고 네 가족은 나랑 상관없다는 그 마인드는
결혼하고 나면 더 심해지기 마련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정말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더 현명해졌고 더 이상 누구에게도 제 감정과 지갑을 공짜로 열지 않아요. 혹시 지금도 결혼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주목해 주세요. 이 사람 뭔가 이상하다는 촉이 든다면 제 이야기 꼭 기억해 주세요. 그 촉이 당신의 인생을 지켜줄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니까요. 여러분도 저처럼 오늘도 나 자신을 아끼고 지키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복수를 계획 중이시라면 꼭 당신만의 사이다 한 방을 잘 준비해 두시기를 바랄게요. 여러분을 응원하면서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